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컨텐츠를 좀 안 올린 지 오래돼가지고 여러분들께 어떤 것을 강의해드리면 되게 도움이 될까 많이 고민해보다가 컨텐츠 하나 만들어가지고 영상 하나 올려봅니다. 우선 지금 시점은 고3, 고1, 고2 전부 다 오늘 3월 모의고사 시험 본 날인데요. 3월 모의고사 보느라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음, 제가 이제 수강생들한테 항상 했던 말은 3월 모의고사는 정말 진짜 하나도 안 중요하다. 즉, 시험을 보고 나서 결과에 연연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결과가 좋든 안 좋든, 결과가 안 좋으면 실망을 너무 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무엇인가 막 이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고, 두 번째로 너무 잘 봐도 그걸 잘 본 거에 대해서 내 자신을 칭찬하고 그러면 괜찮지만 자만하거나 나 이 정도면 거의 이거 완성된 것 같아 라고 생각해가지고 공부를 허투루 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인데요. 여러분들도 3월 모의고사 보느라 되게 수고하셨지만 그것은 과정일 뿐 우리의 목표는 따로 있으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잘 달려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월, 9월 모의고사는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3월 모의고사 보느라 너무 고생하셨는데 뭐 3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뭐 찍을까 이렇게 고민도 많이 했는데 그것도 찍을 수 있으면 최대한 찍어보겠지만 그것보다 저는 이제 현재 중간고사 범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중간고사 범위에서 가장 킬러로 나올 수 있는 어떤 단원 하나, 유형 하나를 정리해 주려고 합니다. 그럼 고등학교 2학년한테만 도움이 됩니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경기도 오산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3학년들한테도 기억 니은 디귿 보기가 작년에 기점으로 많이 없어졌지만 다시 언젠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3 수능에서 자주 등장하는 지수로그 함수의 기억 니은 디귿 유형 완전히 뽀개기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고 굉장히 고난도 문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강의는 아마 그냥 기본 강의 즉 뭐 그냥 완전 생기초 뭐 RPM 그 정도 수준의 문제만 풀던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강의를 하는 이유는 여기까지는 올라와줘야 이제 내신이나 고3 단위의 수능 모의고사 기준으로 문제를 풀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이 정도 난이도까지는 제가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시고 제가 이거 세팅하려고 그 캡처보드 뭐 이제 BJ들이 하는 거 있어요. 그것도 사고 뭐 웹캠도 사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저한테 수강했던 친구들이 이거 듣는다면 안경 좀 어떤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그럼 일대 저를 오른쪽으로 밑으로 치우고 그럼 이제 제가 오른쪽 밑으로 치웠기 때문에 왼쪽 밑으로 할까요? 왼쪽 밑으로 치웠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여기를 볼 때마다 좀 위치가 달라지거든요. 오른쪽이 낫나? 계속 바꿔서 미안합니다. 오른쪽 밑으로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원래 롤 미니맵 쪽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 좀 편하네요. 지금부터 수업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설이 너무 길었네요. 자, 그러면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쫑수학 특강 지수로그 함수 기억 니은 디귿 뽀개기. 기억 니은 디귿 유형을 전부 다 정리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믿고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 아마 적어도 한두 문제는 무조건 더 맞출 수 있게끔 제가 구성했으니까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로 지수로그 함수 기억 니은 디귿에서 요거 쫙 저기 되어 있는 거 있는데 요거를 이제 제가 원래는 하나하나 정리된 거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필기본을 밑에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링크 따라가가지고 필기본 다운 받으셔가지고 같이 필기하면서 따라오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 글씨가 그렇게 이거 좀 빨리 쓰느라고 글씨를 좀 못 썼어요. 뭐 핑계긴 하지만 그래서 이 글씨는 글씨보다도 자기가 직접 손으로 써서 공부하는 것이 수학 공부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거 밑에 첨부 파일 다운 받으셔가지고 이거 저는 이미 필기를 해놓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직접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필기해 가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이제 제 필기본 올려드린 거에 대해서는 요것만 써있고 옆에 오른쪽에 이런 게 다 안 써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워나가시는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이때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잠깐 해볼 건데 왜 함수 얘기를 하느냐? 지수 로그 함수에서 함수가 등장하니까 지수 로그도 함수다. 그러니까 지수 로그 함수도 곧 함수다. 그래서 함수를 대하는 관점, 함수가 문제에 나왔을 때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지금
요 파트를 강의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함수가 나오면 그래프 풀이를 할 수도 있고요. 식 풀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쌤, 둘 다 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한 가지로만 매몰되면 문제를 못 풀게 내는 게 요즘 기억니은디그 트렌드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프 풀이만으로 풀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 그래프 풀이만으로 다가가다가 디귿 보기나 니은 보기에서 만약에 막혀. 그럼 반드시 식 풀이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그 자신감 어디서 나오느냐? 나한테 배워서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를 안 상태에선 그게 가능하겠지만 어떻게 하지 하다 보면 시간 너무 끌려가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래프 풀이는 성질을 활용할 건데 선생님 성질은 뭡니까? 밑에서 전부 다 정리해 드릴게요. 밑에 보이죠? 그래프의 성질. 그래서 성질 정리할 거니까 이거 잘 따라가시고요. 그다음 식 풀이는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프 위에 점이 나왔다. 그러면 그 함수식에 대입하면 대입하면 성립 쓰는 거예요. 즉 y는 fx가 있었어. 근데 2,3이 여기 위에 점이래요. 그럼 그냥 3은 f2다 쓰라는 얘기예요. 이건 어려운 거 아니죠. 그 다음 두 번째, 두 그래프의 교점. 자, 두 그래프를 만약에 교점이 나왔어, 문제. 교점이 나왔으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그 점을 이 함수에도 넣어야 되고 이 함수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둘 다 넣어서 연립했을 때 교점에 식이 나오겠다. 교점을 통해서 연립하면 그 연립한 방정식의 근이 교점의 x좌표가 될 테니까. 그래서 최근 지수로그 함수 기억니은디그 문제는 그래프와 식풀이를 모두 써야만, 즉 기억 보기에서는 그래프 풀이만으로 가능했지만 니은이나 디귿 문제를 풀 때는,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 보기를 풀 때는 식풀이를 안 하면 틀리게끔 내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가끔이면 요즘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둘 다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혹시 디귿이나 니은이 안 풀린다, 너무 그래프만 본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한테 배우면 그래프 풀이를 좀 더 먼저 할 텐데 저한테 안 배웠다면 식풀이를 먼저 했어 내가. 그럼 식풀이만 너무 한 것이 아닌가? 라고 해서 검토해보는 습관을 꼭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알겠습니다. 식풀이, 그래프 풀이 뭔지 알겠고요. 그래프 풀이랑 식풀이 둘 다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프 풀이를 어떻게 하는지, 식풀이를 어떻게 하는지 안 알려주면 이거잖아. 자, 수박을 까먹는 법을 배워봅시다. 수박은 잘 자르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수박을 잘 먹으려면 수박을 어떻게 깨부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잘라내는지 그 요령을 가르쳐 드려야 되니까 그래프의 성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그래프가 2개 이상 주어진다. 그러면 반드시 그들 간에는 뭐가 있다?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쌤, 2개 나왔는데 그래프 관계 없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못 봤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진짜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전혀 관련 없는 걸 내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그 그래프 간의 관계를 반드시 있게끔 냅니다. 그러면 출제자는 그걸 의도하고 내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그냥 막 풀어. 그러면 출제자의 의도에서 벗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프 간의 관계를 파악해서 문제 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1번, 2번. 자, 뭡니까 이거? 평행이동, 대칭이동이고, 이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언제 배웁니까? 고등수학 하에서 도형의 방정식 쪽에서 배우겠죠. 그러면 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고등수학 하랍니다. 미쳤습니다. 고등수학 상이죠. 그래서 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이미 정보 많이 배웠지만 우리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쪽에서 어떻게 더 다룰 수 있는지 제가 밑에 한번 좀 더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은 이제 참고라고 되어 있지만 최근 수능에서 굉장히 좀 딥하게 물어본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전이동은 사실은 저 때 이제 제가 2015년에 고3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1차 변환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회전 변환 다 엄청나게 배웠는데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어떤 한 파트는 굉장히 계속 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 닮음 이동은 사실은 되게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우리 삼각함수 공부하다 보면 sin EX, sin X 어떻게 그래프가 바뀌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 갖지 않고 참고하지만 도움이 되니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평행이동 어떻게 합니까? 자, 지수 로그 함수에서는 밑이 같으면 무조건 서로 평행이동된 그래프이다 라고 판단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여드릴게요. 자, 얘랑 얘가 나왔는데 얘 밑 몇입니까? 얘 밑 2죠. 얘 밑 몇입니까? 2입니까? 이러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밑을 판단할 때는 a의 x제곱에서 여기 앞에
좀 다시 해볼까요? a의 bx제곱이야. 그럼 절대값 b가 무조건 1이 되어야 우리 밑으로 a 어쩌고저쩌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얘를 1로 만들어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2의 2x제곱은 4x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밑이 4고 얘는 밑이 2니까 둘이 같이 나왔어. 그럼 평행이동 관계가 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별로 관계가 없다고 봐야죠. 아, 그럼 잘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가 나올까? 아, 밑이 2인 놈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제가 이거 맨날 가르치는 내용인데 3 곱하기 2의 x제곱이야. 즉 k 곱하기 2의 x제곱이야. 그럼 이 2의 x제곱에다가 몇 배를 곱한 거니까 학생들이 이거를 평행이동으로 인식을 못해요. 아, 그러면 어떻게 인식할까? 뭐지? 그냥 막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안 되고 3 곱하기 2의 x제곱을 우리 얘를 뭐로? 밑을 뭐로? 2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밑을 2로 바꾸고 싶으면 밑이 통일되지 않은 놈들을 밑이 통일되게 만드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뭐? 밑변환 공식을 쓰는 거예요. 밑을 변환하고 싶어서 밑변환 공식, 로그를 배운 거니까. 그럼 3을 뭐로 쪼갠 거예요? 2의 1승인데 2의 1승을 미쳤나봐. 이거 왜 이렇게 빨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답이 맞는데 이 3을 1승으로 놓은 거예요. 그럼 3의 1승은 뭐야? 3의 로그의 2의 2죠. 아, 그러면 이 2와 이 3은 자리를 바꿔. 이게 뭐예요? 밑변환 공식이야. 그럼 얘는 2의 로그 2의 3이 되겠죠. 나 뭐 한 겁니까? 3이라는 이 상수 곱을 밑이 2인 놈으로 변환한 거죠. 아, 그러고 났더니 밑이 2인 놈으로 통일이 됐으니까 얘네들이 곱하면 지수끼리의 무슨 셈? 덧셈으로 바뀌고 밑이 2이기 때문에 얘는 얘로부터 평행이동 관계가 얼만큼 평행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이동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거 납득 되십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로그 함수에 대해서도 평행이동 된 경우를 한번 알아보죠. 첫 번째, 얘를 보고 얘를 봤어. 아까 전에 3 곱해져 있는 거 종원쌤이 평행이동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뭔가 평행이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아주 큰 오산이에요. 왜? 3 곱하기 로그 2의 3에서 이 3은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거 아니지 않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썼네요. 자, 요거 3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승이 되죠. 그래서 이거 2의 3분의 1승입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실책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거 필기본 제가 올려드릴 건데 이 필기본 수정해야겠네요. 그럼 2와 3분의 1의 x야. 그러면 밑이 2와 3분의 1이니까 밑이 2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밑이 아니니까 우리 얘를 보고 얘 평행이동된 관계야 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y는 로그 2의 3x야. 이런 경우는 평행이동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자, 진수의 곱셈은 뭐예요? 로그의 덧셈으로 바뀌고 났더니 얘가 로그 2의 3이라는 로그 2의 x라는 함수에서 로그 2의 3을 더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y축으로 평행이동된 관계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로그 2의 3을 로그 2의 3만큼 로그 2의 x죠.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를 로그 2의 3만큼 평행이동 위로 올린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행이동된 관계로서 파악하는 거 한번 배워봤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대칭이동된 경우 한번 볼 건데, 자, 대칭이동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그럼 같이 볼게요. x축 대신에 y 대신 x축 대칭은 함수에 y 대신 마이너스 y를 넣는 것이고, 자, y축 대칭은 함수에 x 대신 마이너스 x를 넣는 것이고, 원점 대칭은 x에서 마이너스 x, y 대신 마이너스 y를 넣어서 하는 것이고요. y는 x는 x랑 y 자리 바꾸는 건데, 자, x랑 y를 자리를 바꾸는 순간 그 함수의 y는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그 함수는 뭐가 됩니까? 원함수의 역함수 형태가 되고, 그래서 지수 로그 함수를 엮어서 내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요? x랑 y 자리 바꾼 게 밑이 똑같은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이기 때문에 서로 역함수 관계고, 이 y는 x 대칭 관계가 수능에 거의 대부분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대칭 이동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조금 어려워하는데, 일단 첫 번째 전 닮음 이동 먼저 하겠습니다. 자, 닮음 이동이 우리 삼각함수 얘기할 때 조금 더 많이 얘기를 해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잘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닮음 이동부터 먼저 할게요. 닮음 이동. 자, 원함수에 x 대신 2x를 대입한다. 그러니까 x축에 x를 2x를 대입한 거예요. x 대신에. 그러면 그래프 모양은 x축에 대해서 2분의 1배만큼 줄어든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죠. 선생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느낌인 겁니다. 자,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그림을 너무 못 그렸죠? 우리가 이거를 sin x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2파이, 한 주기가 2파이인 sin x를 그렸다 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한테 sin ex를 그려달라고 누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sin ex는 x 대신에 ex가 들어간 놈이잖아요. 그럼 x 대신 ex가 들어갔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얘는 절대값 2분의 2파이가 주기가 될 텐데, 아, 그럼 주기가 몇이에요? 아, 주기가 파이죠. 그러면 한 주기가 파이인 거니까 우리는 여기 안에다가 얘를 찌부시켜서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아, 그러면 여기 있던 놈이 여기 있던 놈이 여기로 가고, 여기 있던 놈이 여기로 가고, 여기 있던 놈이 여기로 가니까, 자, 지금 x 좌표들이 몇 배가 된 겁니까? 각각 2분의 1배만큼 찌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됐던 놈이 찌부시켜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신 뭘 넣으면? x 대신에 2x를 넣으면 2분의 1배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거죠. y는 x, y는 2x가 있어요. 그럼 x 대신에 얘는 2x를 넣은 놈이니까 요거의 x 좌표를 2분의 1배만큼 한 게 여기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모든 좌표들이 다 그런 거죠. 여기가 다 2배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느낌이다. 그래서 약간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닮은 변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y 대신 2y를 넣으면요? 아, y 대신 2y를 넣으면 y축에 대하여서 2분의 1배. 즉, 약간 역함수 느낌으로 2배가 되면, 그러니까 2배를 대입하면 2분의 1배가 되고, 3배를 대입하면, 그러니까 3배가 되는 놈을 대입하면 3분의 1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전이동 한번 해볼게요. 자, 회전이동은, 사실은 1차 변환, 즉, 행렬을 배워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거 가르쳐 드리지 않고 대칭이동 2번에서 회전이동 되는 경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같이 보면 최초 주어진 점이 a, 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최초 주어진 점 a, b에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어요. 그러면 x좌표랑 y좌표를 자리 바꾸는 거기 때문에 b, a가 되겠죠. 그럼 b, a가 되고 걔를 첫 번째는 y는 x 대칭을 시켜서 a, b를 b, a로 만들었어. 근데 y축 대칭을 시키면 다시 y축 대칭을 시킨다는 말은 뭐 대신 뭘 넣는 거예요? x 대신 마이너스 x를 넣는 거기 때문에 얘 좌표를 바꿔준 거예요. 아, 그러면 a, b라는 놈을 y는 x 대칭시켰더니 b, a가 됐고 걔를 다시 뒤집었더니 마이너스 b, a가 됐어요. 아, 그러면 만약에 이제 기하 벡터를 하신 분이라면 이게 법선 벡터를 구하는 방법인 거. 둘이 자리 바꾸고 한쪽만 부호 바꾸는 거를 법선 벡터 구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걸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벡터는 이제 사양 산업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걸 얘기해봤자 도움이 될 분이 없을 것 같아서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얘가 뭘 의미하는가? 회전 이동인데 얼만큼 회전을 한 건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얘랑 얘를 대칭시키면 얘랑 얘는 각도가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네들이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얘랑 얘도 각도가 똑같을 수밖에 없죠. 얘랑 얘 이렇게 각도가 똑같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뭐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럼 이거 기준으로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얘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는데 y는 x의 기울기가 몇 도인 걸 알죠? 4분의 파이인 45도인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45도고 여기도 45도니까 여기가 45도예요. 그러면 동글뱅이 더하기 x라는 각이 45도인 거네요. 그죠? 근데 여기 동글뱅이 여기 x 여기 x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 다 더하면 2 동글뱅이 더하기 2x가 되는데 얘를 몇 배 해주면 2 동글뱅이 더하기 2x가 나옵니까? 2배 하면 되니까 얘가 90도다. 그래서 y는 x에 대칭시키고 y축 대칭을 시키거나 다시 y는 x에 대칭시키고 x축 대칭을 시키거나 둘 다 똑같습니다. 어떤 게 나오느냐? 90도 회전관계가 나온다. 그래서 이걸 활용한 문제가 한번 우리 평가원 기출문제 중에 가형 문제 이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거 이용해서 풀면 너무 쉽게 풀렸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강의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ln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원본이 익스포넨셜이라는 자연상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문과 친구들이나 고2 친구들은 지금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 문제는 여기에 실어놓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뭘 한 거냐? 우리 그래프의 성질을 배웠고 이 그래프의 성질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그걸 가르쳐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어떤 게 있느냐? 보시면 기억, 니은, 디귿에 이제 진짜 들어가는 거예요. 기억, 니은, 디귿 보기와 부등식 문제를 풀 때 어떤 대소관계를 물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태도를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만약에 동글뱅이와 세모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놓는 식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기억. 동글뱅이가 세모보다 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풀이는 그래프 풀이고요. 두 번째 풀이는 뭘까요? 당연히 식풀이에요. 둘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저는 개인적 선호는 첫 번째는 그래프 풀이로 먼저 끝내고 그 다음에 식풀이로 안 되면 넘어가는 걸로 약간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동글뱅이, 세모 이렇게 비교를 하라고 할 때 무조건 우린 뭘 해야 되냐? 기준을 일치시켜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1000엔이 있고 1000달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1000엔이 더 커, 1000달러가 더 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우리는 현대 문명 사회이기 때문에 1000엔 가져갈래, 1000달러 가져갈래 하면 뭐 가져갑니까? 1000달러 가져가죠, 당연히. 근데 이제 이제 잘 모르는 외계에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외계에서 이제 기억 해가지고 1000엔, 1000달러 둘 중 뭐가 더 커?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엔에 대한 화폐 가치와 달러에 대한 화폐 가치가 동등함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장에서도 그런다니까. 동글뱅이랑 세모를 비교하라는데 동글뱅이랑 세모가 같은 기준이 아니야. 즉 둘 다 만약에 예를 들어 100엔, 200엔이야. 그럼 당연히 기준이 똑같으니까 누가 더 크다고 알 수 있어요? 200엔이 더 크다고 알 수 있죠. 이건 외계인한테 가져가도 똑같아요. 숫자를 안다면, 숫자를 모르면 안 되겠지만. 근데 만약에 100달러, 200달러. 그럼 200달러죠. 근데 100달러, 100엔 하면 모른다니까요. 기준이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100달러를 엔화로 환전해가지고 딱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걸 뭘 한다고 하냐면 기준을 일치시킨다. 그래서 기준을 일치시켜야 대소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첫 번째로 얘네 둘을 동글뱅이 세모를 둘 다 좌표로 통일시킨 거예요, 내가. 그럼 좌표로 통일시켰습니다. 이걸 이제 필기하실 분들은 요거 약간 멈춰놓고 이렇게 필기하시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필기본은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1번 x1이라는 좌표가 2보다 크대. 그러니까 그걸 물어봤어. 그러면 x는 2의 점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래프 속에 직접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2가 요거네. 2보다 크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x1이 왼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근데 요것만 있지 않아요. 자, 요게 1번이라고 했죠. 이거는 너무 쉽습니다.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x1이래.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놈에 여기가 2라고 알려준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2를 대입했을 때 여기니까 그래프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 별표 3개 치시고 두 그래프의 교점을 비교하는 문제. 자, 작년 따끈따끈합니다. 작년 24학년도 6월 평가원에 21번 문제 고난도 문제로 출제됐던 부분이고 이 부분으로 제가 좀 이따가 하나 해설을 해드릴 거니까 그 부분 좀 깊이 있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자, 두 그래프의 교점 비교.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출제자가 기역 이렇게 해가지고 세모가 동글뱅이보다 작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프상에서 세모랑 동글뱅이의 위치를 정확하게 찍을 수 있다. 즉 X좌표 대입해서 풀 수도 있거나 Y좌표를 역으로 튕겨서 풀 수 있거나 그렇게 해서 풀면 좀 편한데 그런 경우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이따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안 나오는 경우를 전부 구분해서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그럼 두 그래프의 교점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동글뱅이가 여기 있고 세모가 있어. 근데 이 세모는 주어진 게 아니야.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세모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똑같을 수도 있죠. 그럴 때 내가 넣어보는 거예요. 세모라는 거를 함수에다 넣어봤어. G세모, F세모를 넣어봤을 때 G세모가 F세모보다 높아. 그러면 어디 쪽에 있던 거예요, 세모가? 동글뱅이 왼쪽에 있던 거다 라고 판단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없어져 버렸네.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가 동글뱅이고 여기가 세모인지 몰랐어, 내가. 근데 세모가 여기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세모를 대입한 F세모, G에다가 세모를 대입한 G세모는 둘 중에 누가 더 큽니까? 계산 결과는 직접 본인이 하는 거야. 그러면 F세모가 G세모보다 커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결과값이 나왔다면 세모는 어디 있던 겁니까? 동글뱅이의 왼쪽에 있던 거예요? 오른쪽에 있던 거예요? 오른쪽에 있었던 거죠. 여기 어떻게 말해야 돼? 오른쪽에 있었던 거죠. 그럼 얘가 이거니까 이거 틀렸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나요? 이거 너무 중요한데. 좀 이따가 문제풀이를 하면서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어진 y를 그래프에 튕겨서 역함처럼 x좌표를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 세모가 주어진 점이야. 그러니까 주어진 점을 최대한 활용할 건데 우리는 보기에서 문제를 풀 때 별이 나와서 튕겼더니 세모가 나왔어. 그러면 세모가 동글뱅이보다 작다의 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1번하고 3번 비슷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주어진 점을 튕기거나 대입해서 비교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안 된다고 요즘은. 그거 안 되면 뭐 해라? 그 세모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다 넣었을 때 함수값을 비교해서 함수값들의 대소관계를 통해서 동글뱅이보다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아, 너무 구체화되지 않았는데요? 아, 좀 이따 문제 풀면서 한번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두 번째, 제가 뭐라 했냐면 기준을 일치시켜야 된다 했어. 그럼 아까 전에 자, 동글뱅이 세모 이거는 기준을 뭐로 이미 바꾼 상태예요. 좌표라고 생각하고 풀었을 때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준을 기울기로서 다룰 수도 있습니다. 자, 기울기는 언제 많이 나오느냐? 약간 분수꼴이 나왔을 때 기울기로서 판단하는 능력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냐? 무조건 x좌표분의 y좌표, 즉 x좌표의 변화량, y좌표의 변화량으로 해석을 해서 평균 변화율, 수트를 안 배웠으면 평균 변화율 모를 테니까 우리 기울기로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선생님, 기울기가 뭡니까? 그것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1차 함수가 나오면 우린 1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조건은 기울기입니다. 1차 함수를 낸 이유? 기울기를 물어보려고 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y는 ax 플러스 b라는 1차 함수를 제출했다고 쳐봅시다. 1차 함수를 했으니까 a는 절대 0이 아니겠네요. 그때 내가 이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하고 이 점의 좌표를 x2, y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1, y1부터 x2, y2까지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죠? a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기울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여기가 x2 빼기 x1이고 여기가 y2 빼기 y1이니까 우리 이 기울기 a는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으로 정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자, 요런 거 보면 x좌표분의 y좌표 꼴이죠. 아하, 그래서 얘가 우리 기울기로서 이 기준을 일치시킬 때 동글뱅이 세모가 각각이 왼쪽이 기울기고 오른쪽이 기울기가 되게끔 해서 비교를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좀 이따 풉니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뭘 이용하라는 거냐? 볼록성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부등식 나오면 무조건 위로 볼록한 경우랑 아래로 볼록한 경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위로 볼록한 경우에는 이거랑 이거의 대소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 왼쪽에서부터 기울기 작고 기울기 크고 기울기 작고 기울기 크죠. 그러면 봐.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이라는 거예요. 기울기가.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면서 점점 기울기가 작아지고 있네. 그래서 위로 볼록은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아래로 볼록이면 이거 기울기 점점 어떻게 되고 있죠?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죠. 그래서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를 물어보는 게 우리 기울기의 대소관계 부등식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선생님 너무 구체화되지 않은데요? 좀 이따 문제 풀이할 때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기준을 일치시킬 건데 이번에는 어떤 걸로? 왼쪽 동글뱅이 세모가 있으면 그 각각을 다 넓이로 기준을 일치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넓이로 일치시킬 때 x 곱하기 y로 만들어서 해석, 이게 무슨 말이냐? 세로 곱하기 가로 또는 가로 곱하기 세로로서 해석을 하자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왼쪽 동글뱅이랑 오른쪽 세모가 있을 때 왼쪽 동글뱅이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고 오른쪽 동글뱅이가 세모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얘를 FA 더하기 FB Y좌표의 합의 평균이니까 얘 뭔가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B-A는 뭐다? X좌표의 곱이구나. 얘네들의 Y좌표 얘 X좌표 느낌인 거죠. 그럼 얘네들이 수직 관계이기 때문에 넓이 관계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얘가 높이고 얘가 밑변 더하기 밑변 곱하기 2분의 1 한 거니까 사다리꼴의 넓이로 인식을 할 수 있고요. 그럼 이번에는 이게 나왔다 쳐봅시다. 이 식이. 그럼 얘도 B-A니까 X좌표의 차니까 얘는 높이로서 해석할 수 있겠고요. 많이 밑변일 수도 있지만 얘가 뭔지를 해석하자는 건데 FB가 이거고 FA가 이거니까 얘가 뭐죠? 얘가 FB 빼기 FA죠. 그럼 얘가 높이고 얘가 밑면이고 얘가 2분의 1을 곱한 놈이니까 얘 뭐로 해서? 삼각형으로 해서. 그럼 자, 왼쪽 동글뱅이 오른쪽 세모, 얘가 동글뱅이 역할 얘가 세모 역할을 한다 치면 둘 중에 뭐가 더 큽니까? 왼쪽 보세요. 왼쪽 뭐야? 사다리꼴이 삼각형보다 무조건 넓이가 넓죠. 그러면 이렇게 대소관계를 비교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거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식풀이를 할 때 동글뱅이랑 세모가 있는데 우리가 그래프 아까 전에 세 가지 했죠. 자, 첫 번째 뭐였습니까? 좌표 비교였죠. 두 번째 뭐였습니까? 기울기였죠. 세 번째 뭡니까? 넓이 비교였죠. 근데 그걸 해봤는데 잘 안 보여. 그럼 뭘 한다? 식풀이로 넘어가야 돼요.
그럼 식풀이로 넘어갔을 때는 동글뱅이가 세모보다 큼? 이렇게 물어보면 자, 첫 번째로는 두식을 빼서 이 뺀 것이 0보다 큰지를 알아보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자, 두 번째로 두식을 뭐 한다? 나눈다. 근데 두식을 나눌 때 되게 주의할 점은 부등식이기 때문에 나누는 식이 0이 돼서도 안 되지만 양수 조건이어야 부등호가 그대로 갑니다. 음수면요? 부등호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부호는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식을 각각 제곱하여 빼본다. 이것도 양수 조건이 필요하겠죠? 왜냐면 음수를 제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절대값이 더 커질 수 있어서 두식을 각각 제곱해서 빼준다. 그러면 0보다 큰지를 물어볼 때 양수 조건이 있으면 알 수 있다. 그 다음 또는 함수의 증감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알려드리면 내가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동글뱅이 세모인데 여기에 걸려있는 놈이 2, 여기도 2에 네모 뭐 별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밑이 2인 놈은 증가함수기 때문에 얘네들의 등호가 부등호가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이렇게 됐는데 네모가 별보다 큰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요. 네모가 별보다 커. 근데 얘가 동글뱅이고 얘가 세모래.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큽니까? 감소함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반대돼가지고 이렇게 설정해서 이게 틀리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실전 개념, 압축 실전 개념을 설명해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앞으로 몇 문제 남았느냐? 네 문제를 좀 엄청 고난도입니다, 여러분들. 그 네 문제를 직접 한 땀 한 땀 풀어보시고 그 네 문제 풀어본 다음에 잠깐 퍼즈했다가 저도 이제 잠깐 퍼즈했다 할 거거든요. 해설 들어보시고 공부 앞으로도 기억 니은 디귿 보기 나오면 쫄지 말고 저처럼 이렇게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